제247회 제2차 정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민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허국 영령에 대한 웅령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웅령.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관 회장님의 개회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장종태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상회원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화창한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247회 서울위의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과 권익신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0만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정례회 준비를 위해 각종 안건에 대한 업무 연찬을 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동행, 대전 서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우리 부 상임차리는 2019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안건들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예산은 효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심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시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민편익 도모와 예산 절감 노력 등 우수 사례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해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시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만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의 제247회 제2차 정례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부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함께하는 서구의회를 위해서 지난 8대 서구의회 개원부터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상무감사부터 2018년도 정리추경,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시고 안건 심의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지난 11월 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열 일자리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 담당에서 보임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건의안 각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조례안 등 26건이 안건이 제출되어 총 32건이 안건을 접수, 5건은 금일 본회의에 구의하였고 2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을 회의 후에는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본부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본부실장 김정도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함께하는 서부의회를 펼쳐가시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안번호 제2967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 운용 전망부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중기 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글로벌 무역 갈등,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경제는 일자리 확보, 가계 소득 확충 등 정책 효과로 인한 소득 개선 등은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미중 통상 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은 대전의 행정, 금융, 교육, 문화의 중심 자축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행정 수위가 높은 거대 자축으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원투룸이 밀집된 도시 지역이 대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관저 도안 지구 공동주택 개발과 도마 변동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유입이 전망됩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저출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문화형 기능 및 생활체육시설 관련 투자 확대 등 국정운영 기조와 더불어 민선 7기 5대 분야 74개 공약사업 추진 및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에 따른 행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운영 기본 방침은 안전, 보건, 복지 분야의 국가 기능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원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 중심의 수시 조직 진단을 통한 유사, 세태기능, 통폐합 및 조직 개편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며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마중물 역할과 동시에 주민행정소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상시 조직 인력 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 25명을 확충하여 연말 정원은 총 1,023명이고 2019년 15명, 2020년 6명, 2021년 1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조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5급 3명, 6급 이하 22명을 증원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6급 이하 정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기능별 인력 증가 현황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대상은 21명이며 감원 대상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 지원 내역은 지방소득세, 공립세 전환에 따른 체계 개편 인력 5명, 월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 인력 10명,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산업경제 인력 5명, 불법자동차 관리 단속 인력 1명, 복수동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인건비 현황과 42쪽 기준 인건비 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액 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은 총 1,038억 2,200만 원이며 본예산 편성 기준 인건비는 902억 7,500만 원으로 자체 수입 대비 약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41쪽에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서 43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청춘 정거장 시설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영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살적 제3화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정발전과 국민의 복지 승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창관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94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공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목표 및 추진 전략, 중점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주민공청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방향, 추진 전략과 중점 사업, 제한 규모입니다. 먼저 29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의 기본 방향입니다. 구정 방향인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비전을 사람 중심 건강한 마을 공동체 체험 서구로 설정하고 국민의 욕구와 기대치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여가, 안전, 교통 및 환경 등 다양한 삶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분야 21개 중점 사업, 44개 세부 사업으로 부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7조 중점 추진 사업 및 세부 사업 선정 이유입니다. 첫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 군은 크게 원도심 권역, 신도심 권역, 둔산 권역과 기성 권역 등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본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서는 각 권역별 지역 격차를 최소화시키고 권역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한편 4개의 권역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 및 민간 주차장 개방 확대 등 4개 중점 사업, 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 안정화입니다. 고용 안정화는 중앙정부의 국정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 안정화는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시니어 클럽 확대 운영 등 4개 중점 사업,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삶이 즐거운 인본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람 중심 함께 행복한 서구를 추구하는 구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으로 생애 주기별 적절한 자녀 양육 정보 공유, 소통 공간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행복맘 센터 설치와 가정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등 5개 중점 사업, 1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군은 생활 권역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표현되고 있는 생활 권역별, 계층별 복지 서비스 편차를 효율적으로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민관 협업, 통합관리, 사례관리, 네트워크 강화, 고령 친화도시 구축 등 다양하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4개 중점 사업,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 기반 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제가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이 요구되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체험복지 네트워크 기반 구축,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4개의 중점 사업, 8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41쪽에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제4기 재정 및 행정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제4기 사회보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향후 4년간 사회보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조 4,867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0.8%입니다. 지속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충을 통해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 수립된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개선 계획으로 국정 주요 방향 중 하나인 국민과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과 원활한 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행정 조직을 개선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 제고와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은 물론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위한 서구 맞춤형 돌봄 통합 장구 구축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69조 계획의 운영 점검 및 평가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팀을 운영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 보호구 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무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 1, 2, 3동 지역구간 강무산 행정장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7월과 2017년 3월 개정을 통하여 포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게시하여 실질적인 포행사고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 포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포행자 및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방지와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행신호 음성 안내 보도장치의 기능과 성능, 특성 등을 주요 골자로 구조검사와 기능시험을 교통전문시험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사건 사고를 예방해왔으나 포행자의 직접적인 예방보다는 운전자가 직접 인식하고 차량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이 대부분으로서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 서구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전광역시 보행자의 교통사고율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5년 발생 건수 1586건, 사망 36명, 부상 1635명에서 2016년 발생 건수 1672건, 사망 49명, 부상 1715명으로 5.4%인 86건이 증가했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지난 2015년 발생 건수 508건, 사망 6명, 부상 531명에서 2016년 발생 건수 558건, 사망 10명, 부상 574명으로 9.8% 50건이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과 이를 유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지출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또한 최근 보행 안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좀비가 횡단보도는 물론 거리에서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 조사 발표에 따르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2년 848건, 2015년 1360건으로 급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도가 없는 도로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당초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며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보행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과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 행복동의 대전 서구는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고 사람의 가치가 구정의 중심이 되며 소외와 격차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의 미래를 만들고 행복한 보행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로 거듭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존의 보행자 안전의 시설물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드립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의한 직접적인 예방 안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둘째,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무단 횡단 방지와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원 내 CCTV 확대 및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스마트폰 좀비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홍보, 제도, 교육을 시행하여 보행안전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횡단보도 진입 시 안전한 보행을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비콘 기능과 같은 위험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행 안전을 대책을 수립하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식구의 동료님께서 찬성해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형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강노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금화일리 정림동 지역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의 구도화에 따라 미디어 산업과 문화예술 인프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만족하기보다는 문화적 공간에서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예술의 향유를 통한 문화복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안이나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수의 바탕이 되는 기반시설, 특히 공간의 부족은 일반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경우 많은 음악인들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지만 정작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연 공간의 부족은 1차적으로 대중예술인들의 불만을 가져오지만 그러한 불만은 단지 대중예술인들의 소외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제약함으로써 문화복지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 공연장은 공연을 통한 문화적 보급과 저변 확대를 통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삶의 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 문화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연장은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수자 간의 예술적 교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공연장은 예술 창작의 장소이고 예술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인프라로서 예술적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창작, 신진음악가, 그룹 등의 발표 장소로 활용되는 등 창작의 장 마련 및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자와 관객이 더욱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전용 공연장은 관객과 예술가가 만나는 중간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객에게는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적인 향상과 유쾌함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 공원 공연장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의 마루니에 공원처럼 마임, 연극, 프리마켓,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주축으로 한 연극제와 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열리며 대전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거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용 공연장 건립은 지역 공연 예술 인력 채용과 지역 전문 공연 단체의 연습 공간 제공 및 음악 관련 비즈니스, 음식점, 상점 등 주변의 상권과 연계된 새로운 문화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 지역 공연 예술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건립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문화산업의 육성은 경제 활력과 국가 발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발전 전략의 하나임을 인지하여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은 제2971호 문화예술을 위한 전용 공연장 건립 건의안을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 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사용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윤준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첫 시행 당시에는 3급 국장급 이상에 도입하다 2005년에는 3급 전체,
4급 과장급까지 확대, 2016년에는 4급 전체 5급 과장급까지 확대, 2017년도 1월엔 5급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차등적 금전보상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주지 못하고 도리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업무 수행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무원 사회의 팀워크 붕괴, 행정 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성과에 따른 금전보상을 통한 공무원 통제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우선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의 객관적 평가 제도가 미흡합니다. 공무원 업무는 특성상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객관화하고 계량화하여 상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국과 도시환경국 업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월평동과 관저동에 대하여 어떤 곳이 더 업무를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업무의 종합성과 탄력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과 위주의 평가는 공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공공을 위한 서비스에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마을 공동체, 환경, 고통, 많은 부분이 있으며 단기적 사업도 있고 중장기적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해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면서도 공적인 일은 수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급제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 발전보다는 단기성에 집중하고 양적 지표를 위해 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사기저하, 팀워크가 약화됩니다. 객관적인 직무수행 결과가 아니라 상대평가의 기준에서 평가 점수가 낮은 공무원 선정은 불합리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근로의욕 저하와도 직결되게 됩니다. 또한 공공의 업무는 개인보다는 협업을 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주의에서는 옆에 동료 또는 다른 부서를 경쟁자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협업이 되지 않으며 조직 전체의 목표가 아닌 부분을 중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우리는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이대로 추진해야 되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제도를 도입한 후 그 효과가 공직사회의 성과를 높이는 개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을 통하여 제도를 폐지하거나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개청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 행복동행 대전 서구에는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고 사람의 가치가 구정의 중심이 되며 소외와 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의 미래를 만들고 행복한 포용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0만 서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무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안부로 제2975 공무원 성가급제도 전면 재검수 촉구 건의안을 윤중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일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출항 휴회의 건을 산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1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로 윤준상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